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선입니다. 자, 강한 상승 에너지를 뽐내던 뉴욕 증시 어제 나스닥이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잠시 쉬어갑니다. 자, 지금 3대 지수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FOMC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발표될지 기다리는 상황에서 그간의 상승에 대한 부담이 느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상승하던 항공주들 그리고 크루즈 관련주들이 오늘은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은 어떤 전략으로 매매할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방송 함께 하시면서 더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씨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씨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준 차장님 그리고 외환영웅 트레이더, 금융영웅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세 분과 함께 출발해 볼 텐데 먼저 우리 준 차장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은 또 제가 좋아하는 두 분과 함께 또 마음 편하게 또 방송하는 날인데요. 요즘 이제 날씨는 많이 이제 더워져 벌써 네. 여름이 다 온 것 네. 같더라고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더 덥게 느껴져서 지금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들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도 뭐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쵸? 네,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한 시간 재밌게 경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게요. 날이 정말 많이 더워졌더라고요. 이제 좀 지쳐가는데 그래도 이 시간은 지치지 않고 여러분께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외환영 트레이더님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외환영 신동환입니다.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주식 선물 회원이 이제 오셨습니다. 세 분이 오셔갖고 지금 우리 사무실 쪽에서 지금 재밌게 어울리고 있는데 저는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든 뭐 어디든 외환영 신동환 찾는 분들 언제든지 웰컴 투 코리아입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 때문에 또한 위상도 올라갔듯이 외환영 신동환 최선을 다해서 서울경제와 외환영 신동환이 위상이 드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융영웅 트레이더님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저번 주 S&P 같은 경우에 이제 3천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3천선을 이제 버텨주냐 안 버텨주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 뜨거운 날씨 덕분인지 그냥 활활 타서 3,200선까지 왔습니다. 이 불타오르는 이제 증시가 오늘은 약간 이제 비가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천천히 방송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뜨겁게 불타오르던 증시 오늘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저희 더 자세하게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도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은 혼조세 보이고 있고 크루드 오일은 파란불 켜고 있네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8% 하락입니다. 3,19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2% 오름세입니다. 9,90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0.3% 하락세입니다. 38.07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골드 시세입니다. 1.36% 상승입니다. 1,728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45% 상승입니다. 1.1356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지수 선물은 조금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골드는 좀 다시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출장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오늘은 일단 조금 FOMC 회의를 앞두고 조금 네. 관망하는 장세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거래량은 조금 적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 관망세는 보일 걸로 계속 예상은 되는데 일단 저는 어저께 이제 뉴욕이 이제 오픈을 했잖아요. 네. 완전히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오픈을 하면서 이게 저는 되게 큰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가장 피해가 극심했던 지역이고 가장 진원지였고 가장 어떻게 보면 미국의 경제가 약간 오픈하는 듯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봐서 저는 오늘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FOMC가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서도 뭔가 어떤 추가 부양책은 아니더라도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뉴욕 오픈과 함께 조금 상승하겠다 이렇게 처음엔 예상을 했는데 조금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기대감도 컸는데 이거에 대해 또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지금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파산하는 기업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혼조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증시가 너무 쉼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진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약간 부담감이 좀 큰 거죠. 지금 너무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도 크고 그리고 사실 근데 1% 정도의 하락은 사실 요즘 마켓에서는 하락도 아니에요. 네. 이 정도의 조정은 당연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1%의 등락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뭐 크게 그러니까 뭐 본격적인 조정이 왔다고 하긴 너무 이른 것 같고 네. 그냥 FOMC 회의를 앞두고 조금 불안감과 지금까지 올라온 피로감에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오는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FOMC 회의 앞두고서 약간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잠시 후에 트레이딩 타임에서 매매 전략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 오늘은 어떤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현재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7거래일 만에 하락을 하면서 300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26% 하락한 27,225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1.2%가량 빠져서 3,200선을 깨고 내려왔네요. 3,193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가 가장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9,880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뜬 속보에서는 지금 이 페드 연준의 FOMC 미팅 회의를 앞두고 좀 관망하는 심리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또 이 그래프가 지금 CNBC에서 새롭게 떴는데 이 코로나 증가세가 좀 둔화하면서 시장 S&P 500 지수가 함께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이 확진자세가 좀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인데도 증시는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래프만 봤을 때 저희가 증시와 실물 경제가 좀 맞지 않는다, 좀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그런 분석이 파다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만나보시죠. 요즘 시장이 정말 너무 잘 가고 있죠. 나스닥과 코스닥 시장은 이미 코로나 이전에 기록했던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S&P 시장과 코스피 시장은 전고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랠리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이런 상승세에 코로나 회복이라든지 뭐 경제 전망이라든지 이런 펀더멘털이 없이 오로지 유동성으로만 이렇게 장세가 끌어올려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점점 이 상승 랠리가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총이 저점 대비 절반가량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더 큰 유동성이 필요한데 그 힘이 최근 정체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향후 실물 경제 지표에 따라서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미경제연구소는 이날 미국 경제가 이미 2월에 저점을 찍고 경기 침체에 돌입했다고 공식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세계은행 역시 코로나로 인한 최악의 경기 침체가 걱정된다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5.2%로 급격하게 떨어뜨렸습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이런 상승장을 처음 본다, 왜 이렇게 오르는지 지금은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실 만큼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짐 크래머 CNBC 앵커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다음 소식에서 만나보시죠.
이 미국의 유명한 경제 앵커죠. 짐 크래머가 현재 미 증시가 경제 대비 과도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승이 있으면 하락도 있는 법인데 지난 5일에 발표된 고용지표가 호재를 발표하면서 매도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일정한 주가 수준에서 매도자가 필요한데 지금 그 팔아내는 주식 투자자들이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짐 크래머는 지금 현재 경제활동 재개가 주가에는 안정적이다. 주가에는 호재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투자자들이 지금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는 기분만으로 주식도 안전할 것이다라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 지난 3월에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를 했죠. 그리고 금융주와 항공주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저점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이 JP모건과 시티그룹은 25% 이상 올랐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52%, 델타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각각 20% 그리고 34%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동성에 의해서만 올라가는 증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없었던 것처럼 투자하는 것은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짐 크래머 CNBC 앵커가 경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트레이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최대 증시 변동성은 바로 미 대선에 있다라고 많은 언론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죠. 그런데 미국 증시가 더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모습이라고 RBC 캐피털 마켓츠가 진단했습니다. 로리 칼바스나 전략가는 지난 12개월, 즉 지난 1년 동안 이 S&P 지수가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과 함께 움직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의 랠리 당시에는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거의 58% 가까이 육박했었고 또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하락하면서 증시가 함께 떨어지는 동반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처음으로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S&P 지수가 상승했다라고 이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 재선 이슈와 증시가 연동성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동성이 깨진 게 첫 일주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증시가 이 트럼프의 재선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지는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굉장히 큰 변동성이 터졌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슈에 의해 지금 증시가 더 움직이지 뭐 트럼프 재선에 의해서는 딱히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재선 11월이 좀 더 다가오면서 증시가 이런 이슈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제가 설명해드렸듯이 많은 공화당의 거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나섰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유가 이야기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오펙 플러스의 감산 합의와 관련해서 재고 과잉을 막기에는 불충분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이 하루 970만 배럴의 감산 합의를 4달까지 7월까지 연장하겠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런 감산 가지고는 앞으로의 공급 과잉을 막기는 불충분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낸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는 걸 넘어서서 글로벌 경기가 활동이 증대되고 또 지금 잠재적인 원유 수요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또 한 가지 이 카타르 에너지 장관도 오늘 이 공급 과잉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 지금 유가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면서 여기에다가 팬데믹까지 발생해서 이 산유국들이 더는 생산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몰아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유가 전쟁에 대해서는 very big mistake, 엄청난 실수다라고 말하면서 이동 제한 해제, 그리고 교통과 항공 운항의 재개 등으로 원유 수요가 점차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카타르의 에너지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요 회복이 이 유가 시장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경기가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없기 때문에 이 원유 수요 회복 가능한지 아마 제 생각에는 좀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오늘 모신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영웅님과 준 차장님까지 모셨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데 자, 오늘 시장 상황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세 분과 함께 트레이딩 타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S&P 500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대비해서는 1% 넘게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 세 분의 방향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관망, 매수, 매도 다 나왔습니다. 자, 먼저 우리 외환용 트레이더의 전략부터 들어보죠. 예,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좀 보셨던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분명 S&P는 어떻게 된다? 뭐 시폭등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안 좋은 악재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반대로 올라간다. 그래서 차트 보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전고점을 눌렀을 때요. 이쪽에서 돌파를 하면은 분명 제가 더 올라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혀 모르신 분들도 그냥 지표 차트 분석으로만 했을 때 이쪽에서 이제 가장 좀 큰 문제였죠. 여기서 올리는 척하다 빠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돌파를 했더니 상방. 그렇다면 뭐 이슈, 뭐 시위,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지만 이 지표 차트 안에는 답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왜냐? 매수자와 매도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수자가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요. 매도자가 많으면 떨어진 겁니다. 되게 쉬운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이 차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차트만 좀 집중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S&P는 상방으로 분명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혹시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는 가격부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가격을 매도를 걸어놓고 왔는데 3,211.25에서 3,220.50 위에 올라오면은 매도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3,193.50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부터는 좀 매도로 봅니다. 또한 3,179.25가 깨지면 당분간 S&P는 이제 하방으로 갈 예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보고 대응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관망하시는 게 좋고요. 추세로 보고 하실 분들은 위에 올라올 때마다 매도 전략으로 S&P를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 매매 패턴이 단타인지 추세인지 또는 이슈와 그런 뭐 이론을 분석을 통해서 매매하는지 저처럼 그냥 기초적인 기술적 분석으로만 매매하는지에 따라서 대응을 해주신다면 저 외환용 신동학 스타일에 맞춰서 따라하신 분들은 제 거를 따라 주시면 되고 또한 뭐 해설과 위원님을 맞춰서 따르면 그렇게 해주시면은 좀 수익이 더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외환용 트레이더의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매도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자, 지금 3,192선 지나고 있습니다. 3,211.25에서 3,220.50 사이에서 좀 반등해 줄 때 매도하는 전략 드렸고요. 만약에 3,179.25선이 깨지면 좀 매도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략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금융용 트레이더의 전략 들어보죠. 예, 지난주 아까 이제 인삼발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3,000선이 이제 버텨지느냐 버텨지지 못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3,200선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원동력 자체가 고용 지표가 좀 이제 잘 나온 그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뭐 실업률뿐만 아니라 비농업 부분, 그다음에 신규 실업당 신청 건수 이게 전체적으로 예상치보다 잘 나온 게 이제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이제 준 차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 좀 경제 완화, 그러니까 좀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소비가 계속적으로 지출이 이제 활성화돼야지 미국 시장이 돌아가는 만큼 이 부분이 좀 주요하게 작용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했을 때 좀 이 차트로 보시면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3,000선까지 딱 여기서 이제
언저리 있었는데 지금 3,200선을 이제 가운데로 위아래로 지금 횡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박스권 사이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예 관망하시는 게 좀 낫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0분봉으로 봤을 때 네. 예, 10분봉으로 봤을 때 좀 이제 3,180선 네, 3,181에서 3,183선을 이제 1차 지지 라인으로 봤습니다. 이제 지지 라인에 내려왔을 때 좀 매수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항 라인은 지금 3,212선 3,212.25 여기를 좀 1차 저항 라인으로 봤습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매도 자리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차 저항 라인 이제 오늘 왔었죠. 3,230선 여기를 돌파했을 때 이제 단타 단기적으로 좀 상승 힘이 좀 받고 움직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융영웅 트레이더는 일단 오늘 관망 주셨는데 지금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망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지지선은 3,181에서 3,183선 이 선에서는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저항선은 3,212.25선 여기에서는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박스권 매매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준 차장님은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FOMC 회의 앞두고서 좀 눈치를 보고 있고 본장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매수를 들었다는 거는 뭔가 연준이 시장이 원하는 부응하는 뭔가를 좀 내놓을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매수인데 매수가 지금 시점보다는 조금 더 올라서 그래도 마이너스긴 마이너스로 끝나긴 하지만 네. 지금 1%는 조금 좀 유동성이나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온 힘에 비해서는 네. 조금 과하게 좀 내려온 게 아닌가. 그래서 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0.5% 요 정도, 마이너스 0.5%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지금 3,190선을 몇 번 이렇게 시도한 걸 봐서는 네. 3,190선을 깨지면은 뭐 물론 더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될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일단 지금까지 사실 뭐 지표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네네. 사실 유동성 때문에 올라온 거고 그쵸. 뭐 유동성의 이 지금까지 전례가 없이 많은 규모의 유동성이 풀린 거기 네. 때문에 저희가 쉽게 이 정도면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예상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진짜 뭐 조정에 딱 신호를 준 건 아닌 것 같아서 아직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조금 더 또 몰라요. 사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이거는 예측 불가능한데 아직은 빠지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뭐 좋은 뉴스도 몇 개 있고 나쁜 뉴스도 있는데 일단 뭐 미국의 모기지 신청 건수라든지 뭐 호텔 객실 점유율, 뭐 휘발유 소비량, 뭐 레스토랑 예약 건수 이런 거는 거의 뭐 회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물 경기는 계속 지금 증시를 따라오고 있다. 요거는 좀 뭐 좋은 뉴스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뭐 저희가 이제 경제 이제 오픈을 하면서 약간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되게 컸어요. 네, 근데 네. 생각보다 많이 급증하는 게 없더라고요. 미국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탈리아나 여러 유럽 나라도 그렇고 하지만 이제 신흥국들 아직 뭐 브라질, 인도네시아 이쪽은 아직 좀 전혀 잡히는 네. 기세가 없어서 이쪽은 좀 위험하긴 한데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경제가 오픈한 거에 대해서 특별히 뭐 크게 확진자가 늘거나 하진 않아서 이것도 좋은 뉴스 이제 코로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나쁜 소식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대규모의 미국의 뭐 이런 자산운용사들 있잖아요. 네. 이쪽은 지금 현금 비중을 많이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뭐 기존에 55% 정도 주식을 들고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25%에서 한 30%?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네네. 해서 이제 조금 조정에 이런 대비를 하는 네.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약간 문제고 또 콜풋 이제 네. 콜옵션과 풋옵션의 이제 레이시오가 지금 네. 0.41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00개 중에 한 41개가 그러니까 매도 풋옵션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직은 뭐 풋이 더 적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풋이 지금 올라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조금씩 풋옵션을 늘려가면서 조정에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FOMC 회의죠.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안 좋은 게 지난주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갑자기 너무 좋게 나오는 바람에 FOMC에서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부양책은 일단 요번 회의에서는 없고 요번 네. 회의에서는 당연히 지금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잡히지는 않았고
하지만 이제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고 증시는 뭐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현실 지표는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정책을 펴기도 뭐하고 네. 뭐 줄이기도 뭐해요. 그쵸, 코로나가 그쵸. 아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나올 사실 회의에서는 딱히 정책적인 거는 기대할 게 없는 것 같고 이제 그 금리 점도표 그래서 네, 이제 네. 의원들이 무기명으로 뭐 몇 월쯤에는 어느 정도 금리가 네, 좋겠다만 네. 이런 걸 투표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향후의 금리 방향이 연준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요거를 조금 주의 깊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지표 고용 지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지표잖아요. 근데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온 너무 큰 반등세를 보인 나머지 연준에서 이제 양적 완화 규모를 조금씩 줄이는 사실 지금도 줄이고 있긴 줄이고 있죠. 하거든요. 지금 원래는 가장 절정기일 때 하루에 $750 어치 이제 국채랑 뭐 회사채를 매입했다고 하면은 지난주만 해도 이제 $100억 미만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계속 줄여가고 있기는 한데 이제 금리 인상 얘기는 이래지만 그 점도표에서 내년 뭐 하반기 뭐 이쯤에 금리가 조금이라도 이제 인상되는 올라갈 쪽으로 거다. 표현한 의원이 있으면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가장 큰 악재라고 하면 내일 이제 FOMC에서 이제 점도표의 방향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내일 뭐 갑자기 뭐 정책을 바꾼다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네, 분명히 네. 부양 정책 그 완화 기조는 가되 네. 완화 기조를 조금 줄이거나 하는 다다음 회의 때 뭐 조금 줄일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정도지. 내일 회의에선 정책은 나오지 않을 거고 그냥 점도표 쪽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증시의 하락은 뭐 조정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그냥 일시적인 차익 매물 그냥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반등해서 소폭 하락 정도로 끝내는 게 좀 맞지 않는 그림일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FOMC 회의 결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에 어떤 뭐 큰 정책을 내놓는다기보다는 이제 차후에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엿볼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나올 텐데요. 이런 점도표 같은 부분들 조금 주의를 해서 보시고요. 자, 지금 오늘의 이런 조정은 잠시 쉬어가는 거지 지금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상황보다는 조금 반등해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의견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 선물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은 그동안 열심히 올라오고 있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금 $37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세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오일도 지수와 같은 방향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영웅 트레이더 전략부터 확인하죠. 예, 오일 같은 경우에 열심히 올라왔습니다. 네. $40 선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이 이후에 지금 많이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월요일 이제 갭 상승을 하면서 이제 보시면 네, $40 선 40.44까지 왔었습니다. 이제 40.44달러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횡보성 하방 흐리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 하방 박스권을 그리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하방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줄 거 예상이 되지만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좀 이슈들이 있었죠. 이제 오펙 플러스 이제 감산 합의가 있었는데 기존 6월 말에서 이제 7월 말까지로 유예가 되는 한편 이제 970만 배럴에서 이제 멕시코가 이제 거부한 10만 배럴을 제외한 이제 960만 배럴로 딱 유지하는 반면에 그다음에 이제 UAE나 그다음에 사우디 쿠웨이트에서 총 약 118만 배럴 자발적 감산을 이제 6월 말까지만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좀 이제 유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박스권 내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박스권 내 움직임을 봤을 때 우선 10분봉으로 보셨을 때 이제 38.80 여기가 좀 중요한 저항 라인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좀 이제 매도 자료 보시는 분들은 손절 라인 잡으시고 38.80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예, 30분봉으로 봤을 때 이제 37라인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1차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저점이고요. 이 전저점이랑 그다음에 그 전에 좀 37라인에 걸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37라인을 1차 지지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45분 봉으로 보겠습니다. 네, 45분 봉으로 이제 35.79에서 35.9까지 네, 이 사이를 이제 마지막 최종 지지 라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좀 더 하락을 하게 되면 더 큰 하락이 예상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좀 매수로 하시다가 더 떨어지면 손절하시고 매도로 스위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융형 트레이더 관망 이어주셨는데, 자, 일단 지금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 그런데 이 하향하는 채널 안에서의 움직임 속에서 저항선, 지지선 이렇게 확인을 좀 해드렸습니다. 일단 저항선은 38.80선, 여기에서는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지지선은 37선에서의 매수하는 전략, 1차 지지선, 그리고 2차 지지선 35.79에서 35.9선에서 여기는 최종 지지선인데 이탈하면은 하락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외환용 트레이더는 매도 의견 주셨네요. 예, 저번 주 거를 보면서 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36.16을 지지를 받으시 상방으로 얘기했었습니다. 여기가 35.88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추세 매매 하실 때는 보통 14틱을 단타 손절 잡고 거기서 곱하기 2, 28틱, 곱하기 3, 54틱 이런 식으로 좀 잡을 했습니다. 추세 매매는 기본 56틱이나 78틱 정도를 잡고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단타 지금부터 매매하는 거는 사실 더 외환용 신동안도 손실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추세 매매로 한다고 하면은 손실보다는 주식이나 선물도 추세 매매로가 좀 더 손절이 작고 대응하시기가 편합니다. 제가 여기에 오일이 41달러에서 42달러까지 간다고 했었는데 우리 금융용이 말했듯이 이번 주에 40.44까지만 올라갔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올라가지 못했어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23시 지금 25분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38.21 이쪽 부근에서부터 38.49 사이에 오면은 매도 전략이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 매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7.16이 깨지면 당분간 하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오일을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좀 더 기다렸다가 37.16이 깨지는 걸 보고 나서 깨지고 안 깨지는 걸 어떻게 된다?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고 세 번 정도 누르는 걸 보고 나서 대응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해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추세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가격에서 단타를 치신 분들은 당연히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 추세 매매하신 분들은 지지선 저항선에서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을 눌렀을 때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해주신다면 큰 수익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일은 지금 현재 대응은 매도고요. 이쪽에서 보다시피 이쪽이 박스입니다. 지금 현재는 오늘은 사실은 박스이긴 하지만 여기서 박스죠. 그죠? 왔다 갔다 지금 합니다. 이쪽에서 이제 좀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오일은 추세는 상방으로 봅니다. 아까 좀 말했듯이 41달러에서 42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단타 매매하신 분들한테는 좀 더 신중하게 추세 매매하신 분들은 기다렸다가 매매하시는 전략, 지금 매매하신 분들은 매도 전략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좀 짧은 관점에서의 매도 전략 드렸습니다. 38.21에서 38.49선에서의 매도 전략 챙겨드렸고요. 자, 그리고 37.16선 이탈하며 좀 하방을 보게 될 텐데 이때는 바로 진입하지 마시고 3파동 확인하고 진입하라는 의견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준 차장님은 오일도 매수시네요. 네, 저도 뭐 매수를 들긴 했는데 네. 지금 매수보다는 조금 더 눌렸을 때 뭐 한 37불이나 뭐 그 아래 36.5나 뭐 이렇게 좀 안전하게 그때쯤은 매수를 들어가서 한 40불 한번 재시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40불까지 한번 목표점을 보고 조금 더 눌렸을 때 들어가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저는 중국의 구매가 계속 지금
계속 진행돼 왔었거든요. 지금 4월부터, 그러니까 4월 달에 구매를 계속해서 이제 5월 달에 이제 선적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배달이 네, 네. 오고 해서 지금 5월 달에 구매량이 제 중국의 최고 원유 그 수입했을 때가 작년 11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3억 4천만 배럴 정도였는데 네. 지금 5월 달에 수입량이 한 3억 4,500만 배럴, 그러니까 한 500만 배럴 증가긴 한데 그래도 코로나를 겪었는데도 그 정도 지금 최고치를 상회한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원유의 이런 수요가 그래도 아직은 엄청나다. 뭐 가격이 적어서 이렇게 사재기를 했다는 얘기도 네, 많긴 네. 한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저장 공간이 많지도 않은데 수요가 없는데 무턱대고 가격 싸다고 사겠진 않았을 거란 그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측하기로는 6월 달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거라고 해요. 그만큼 5월 달에 이제 구매가 조금 많이 더 증가했으니까 그 정도고 이제 4억 2천만 배럴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중국의 이제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 뭐 원유 가격이 낮은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중국의 수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40을 도전할 거 테스트 한번 할 것 같고 다만 이제 문제라고 하면은 네. 이제 사우디 이제 걸프만 쪽에 이제 자발적인 이제 감산이 계속 걸프만 지역 쪽에 이제 나라들이 쿠웨이트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자발적인 감산을 조금씩 해오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사우디도 그렇고 자발적인 네. 감산은 이제 그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네네. 한 118만 배럴 정도 되는데 뭐 그렇게 큰 양은 아니지만 사실 지금 감산을 그만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악재로 그쵸, 작용할 그쵸. 수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원유가 출렁거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흔들 요소는 되지만 그래도 계속 이어져 있는 경기의 이제 회복력과 더불어 중국의 구매력 증가, 구매량 증가 네. 이런 거에 의해서 한 40불까지는 테스트를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싶고 하지만 그렇게 확 그 42불 뭐 전에는 42불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네네. 증시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서 증시가 조정이 사실 일어나면은 원유도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런 걸 생각하면은 또 42불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또 유동성의 힘을 보면 증시는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사실 지금 너무 어려워서 저는 맞아요. 투자를 조금은 지금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중국의 원유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유가에는 또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하지만 산유국들의 자발적인 감산 중단, 이 부분은 또 악재로 작용을 할 텐데,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어떻게 펼쳐질지. 자, 그런데 중국이 계속해서 좀 수요를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시 한번 좀 40달러대를 확인하러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매수는 아니고요. 조금 더 눌려줬을 때 37달러 선 이쯤에 눌려줬을 때 매수 의견 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5일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또 기다리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금융영웅 트레이더의 이 막간의 강의 오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도 보조 지표 그리고 경제 지표 하나씩 준비해 주셨는데요. 바로 들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3분 이제 금융영웅 3분 팁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보조지표 같은 경우는 PSAR, 이제 파라볼릭 이제 SAR 관련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풀로 하면 파라볼릭 스탑앤 그다음 리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추세 전환 시점을 확인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추세를 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파라볼릭 SAR 이거 되게 좋은 보조지표 중 하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형성하는데 좀 이제 파라볼릭 SAR 자체가 좀 이게 장단점이 되게 뚜렷해요. 추세가 확실하게 진행될 때는 확인하기 좋은 지표인데 이제 횡보세나 좀 불규칙하게 이번 주 원유가 약간 그렇습니다. 원유가 이번 주 들어와서 좀 약간 불균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횡보세를 계속 박스권 내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 파라볼릭 SAR 사용하기엔 조금 힘들고요. 그다음에 대신 추세가 확실한 움직임, 금 같은 경우에 좀 많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번 주 그래서 금을 좀 하시기엔 되게 좋은 보호지표라고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PSAR 공식이 이제 전일 PSAR 값 플러스 이제 이걸 같이 묶으셔야 돼요. 곱하기니까 가속 변수랑 이제 중요 시장 가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으면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되세요. 이게 이제 가속 변수랑 이제 중요 시장 가격이 이제 그날의 신고가랑 그날의 이제 신저가인데 이 부분이 이제 그날 당일에 따라 이제 나와지는 만큼 이걸 직접 대입하기는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딱 영문에서 아니면 본인이 하시는 이제 HTS 프로그램에 적용만 시키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전일 PSAR 값을 해서 이렇게 보정, 이렇게 나온 값이고요. 그래서 PSAR 활용이 이제 점이 아래쪽으로 형성됐을 때 이제 매수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위쪽으로 형성됐을 때 매도 시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직접 보시기 전까지 이게 어떤 보지표인지 좀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그전에는 막 선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이제 뭐 굴곡이 있게 사각형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제 보지표가 있는 한편에 좀 유연하게 원만하게 곡선을 보여주는 보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라볼릭 SAR 자체는 이제 좀 약간 신기한 좀 기존과는 다른 보지표인 걸 다음 장에 확인하겠고요. 그다음에 PSAR의 주의점은 상승 또는 하락 추세 시에는 좀 효과적인 보지표입니다. 이제 반면에 횡보일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실히 추세가 나왔을 때 진입 시점을 다른 보지표랑 같이 진행을 하시면 매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보시면 여기 내려왔을 때 이제 매수 시점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라왔을 때 이 점 포물선 자체를 이거를 좀 매도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왔을 때 매도, 그다음에 올라왔을 때 매도 시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무조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보지표랑 같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숫자에 따라 이제 숫자를 너무 늘리거나 그다음에 줄이시면 이 부분 자체가 뭐 후행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숫자를 자신한테 맞는 보지표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나와 있는 보지표 숫자가 나와 있는 게 무조건 다 많이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업체에서 만든 이미 숫자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이용하시는 것보다 뭐 1이면 1, 0.1이면 0.1 이렇게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본인만의 차트를 만드시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올라왔을 때 매도 자리 여기까지 쭉 추세적으로 맞죠. 근데 여기서 좀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려왔다고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매수 시점인데 여기서는 약간 보합과 움직임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확 올라줄 때 이때 후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후진입 하시고 여기서 또 바뀌는 이때 이 타이밍 자체가 바로 반영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무조건 넣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시점에 맞춰서 진입을 했다가 빼시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경제 지표인데요. 이제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있고요.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 이게 기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 대비 이제 식품 및 이제 에너지, 농축산물이랑 오일 같은 경우에 이제 외부의 이제 좀 움직임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이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를 이제 변동 측정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기관은 미국 노동통계국이고요. 특징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이나 구매 동향을 이제 측정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 이제 물가 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이제 물가 지수를 나타내는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상치보다 높은 경우 이제 미 달러와 가치 및 전망이 긍정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나왔을 때 예측치 이제 비교했을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보지표랑 그다음에 경제지표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보조지표 하나 그리고 경제지표 하나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PSAR 그리고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자,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해 드렸으니까 트레이딩 하실 때 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외신센터 다시 한번 잠시 후에 연결하도록 하고요. 그 전에 저희는 골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한번 볼까요? 골드가 다시금 조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1,700달러 위에서 지금 또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의 움직임,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우리 두 분은 매수 그리고 준 차장님 관망 의견 주셨는데 이번에는 외환형 트레이더의 전략 먼저 확인할게요. 예. 금도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번 주에는 분명 관망이랬습니다. 그때 대략 1,756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부터 거의 700틱 정도 빠졌죠. 1,690.30까지 빠졌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추세는 상방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사이 박스권 이제 좀 공격적으로 박스를 얘기했었죠. 1739.7에서 1756.7 거기는 당연히 빠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매수든 매도든 하신 분들은 매매가 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차라리 관망이보다 돈을 버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처음 듣는 분들은 매매를 하는데 왜 관망이 돈을 버냐 이렇게 할 텐데 한 6개월, 1년, 한 5년 하시면은 진정으로 관망이 돈을 버는 거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분명 관망이라고 얘기했고요. 지금은 이제는 매수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금을 공격적으로 지금 매매하실 분들한테는 1720.90 내려오면은 대략 한 700틱 정도네요. 한 70틱 정도네요. 1720.90 왔을 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되 공격적 매수든 최소 28틱 정도 손절을 잡고 단타 대응 오늘 23시 38분 33분 지나가니까는 지금부터 오늘 새벽까지만 매매 왔을 때 대응을 해 주시고요. 추세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1714.3에서 1718.5 정도 여기까지 왔을 때 매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갖고 가신 분들 또한 나는 진짜로 끝까지 한번 갖고 가고 싶다 하신 분들한테는 안정적 매수 자리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705.1에서 1708.2 정도 이 정도 왔을 때 강력하게 매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볼 때는 금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추세는 상방 그죠? 그리고 아마 제 방송을 계속 보셔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 초에도 금은 계속 매수라고 했습니다. 추세는 매수다. 단타는 사실은 매도가 될 때고 관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금은 작년부터 주구장창 추세는 매수다. 대신에 이제 언제 사냐가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금을 오래 갖고 가실 분들은 안정적 매수 자리, 좀 더 좀 짧게 갖고 가실 분들은 보수적 자리, 공격적 매수 자리 딱 내 성향에 맞춰서 대응을 해주신다면 금은 충분히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골드 매수 전략 주셨고요. 일단 조금 단타로 접근하실 분들 그리고 중기적으로 또 더 길게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각각 좀 가격 전략 다르게 세워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일단 추세는 상방이다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때그때 조금 자리값은 달라질 수가 있겠으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외환영웅 트레이더 확인했고 금융영웅 트레이더도 매수 의견. 예, 네, 매수입니다. 들어보죠. 네, 이제 금이 일봉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여기 이 박스권 내에 계속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박스권 움직임에서 내려왔을 때 매수 전략으로 충분히 수익 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강력 매수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보면요. 우선 1차 지지선부터 보겠습니다. 분봉으로 3분봉을 했어서 1718.4에서 그다음에 1720선 내려왔을 때 여기 1차 지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타 매도 자리, 단타 단기 매도 자리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차 지지 라인은 이제 10분봉으로 보겠습니다. 10분봉이 내려왔을 때 1710 라인 내려왔을 때 2차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30분봉 내려왔을 때 1700선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를 최종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밑으로 떴을 때는 단타 단기적으로 좀 더 빠질 수 있는 만큼 좀 이제 매도 관점을 보셔야 되고 여기를 좀 최종 지지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분봉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전 고점이죠. 1757에서 1758 여기를 이제 저항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항 라인 왔을 때 이제 매도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이제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갔을 때는 당연히 매수로 이제 스위칭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 28틱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금은 그래서 박스권 내 움직임을 보시면서 여기 박스권 내려왔을 때 매수 전략 하시는 것만 해도 충분히 수익 나실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융영웅 트레이더의 전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외신센터 빠르게 연결해서 소식 하나만 빠르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디스가 유가 하락이 신용의 압박을 높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보고서에서 유가가 장기적으로 낮아지면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수년 동안 석유 수요가 상승도 하락도 아닌 플랫, 평행하게 유지되면서 모든 등급의 석유 수출 기업들의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여행 수요가 줄어든 것을 큰 이슈로 꼽고 있고요. 또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서 유가 전망을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브렌트가 배럴당 평균 35달러 그리고 내년에는 배럴당 45달러까지 예측을 했고요. 중기 유가 전망은 배럴당 45달러에서 65달러로 기존의 50달러에서 70달러보다는 5달러 낮아진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5일 트레이딩에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세 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한 시간 가득 채워드렸는데요.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nd watched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